안녕하세요. SB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1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3.95%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전주 2주 동안 보합세를 이어가던 리츠 시장이 3주 만에 다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리츠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에 대한 투심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이긴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가 0.4% 하락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리츠 시장의 낙폭이 더 두드러져 보입니다. 리츠 시장은 주간 기준으로 보면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특히 최근에는 매크로 이슈보다 유상증자 이슈가 큰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입니다. 2024년 하반기 한국 리츠 시장에서는 삼성 FN 리츠, 이스 레지던스 리츠, 코란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신한알파 리츠, 롯데 리츠, 하나 리츠, D&D 플랫폼 리츠까지 7개의 리츠 유증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요. 아울러 최근 갑작스럽게 신규자산 편입을 추진하는 이리츠 굿그랩도 유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유증 물량이 워낙 많은 데다가 일부 리츠 유증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유증 배경을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리츠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장에서 주목했던 지표를 보면 일단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많은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시장의 일종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상당히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중순 같은 경우에는 3% 중반까지 떨어지면서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한 달여 만에 다시 0.5%포인트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급등하는 이유는 경기 호조로 인해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고요. 실제로 연준 고위 인사들 같은 경우 최근에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금리 인하가 지연된다는 소식은 기본적으로 리츠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지표로는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있는데 노동시장 지표가 있죠. 10월달 이제 비농업 고용 보고서를 비롯해서 다양한 고용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이고 미국 연준이 통화정책 결정 시에 중요하게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이제 미국의 대선이 이제 약 열흘 앞으로 다가왔고 또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도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K리츠 시장은 이제 4%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전체 21개 리츠 중에서 NH 프라임 리츠를 제외하고 20개 리츠가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개별 리츠들의 낙폭도 상당히 컸는데요. 특히 1리츠 고크랩 같은 경우는 12.3%, D&D 플랫폼 리츠는 11.05% 하락하면서 한 주 동안 무려 1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두 리츠 모두 이제 신규 자산 편입 그리고 유증가 이제 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금 최근의 주가 급락은 1리츠 고크랩 같은 경우에는 강남역에 위치한 강남 이스퀘어 빌딩 편입을 추진하고 있죠. 강남 이스퀘어 빌딩 같은 경우에는 1리츠 고크랩의 스폰서인 이랜드 리테일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이랜드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경영 상황이 악화되면서 계속해서 매각을 추진했지만 이 쉽사리 매각이 성사되지 않았던 자산이고요. 이런 가운데 사실 시장과 소통이 없이 갑작스럽게 이 리츠 고크랩 매각을 추진하다 보니까 리츠를 일종의 유동화 창구로 활용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이처럼 갑작스러운 자산 편입 소식이 전해지면서 5,000원을 넘었던 이 리츠 고크랩의 주가는 일주일 만에 4,455원까지 밀렸습니다. 또 D&D 플랫폼 리츠 같은 경우에는 유증 권리락 공시 이후에 낙폭이 커지면서 주가가 3,000원 아래로 밀렸습니다. 이들 외에도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가 한 주 동안 9.36% 하락을 했고 하나 리츠,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이스밸류 리츠, 신한 서브 T&D 리츠, 롯데 리츠, JR 글로벌 리츠, NH 오론 리츠, 신한 알파 리츠까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전체 21개 리츠 중에서 절반이 넘는 11개 리츠가 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리츠 시장의 호재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1리츠 고크랩, 바스턴 프리미어 리츠, D&D 플랫폼 리츠, 하나 리츠,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등 5개 리츠의 주가가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주에는 한국리츠협회 주관으로 IR 행사가 있었죠. NH오런리츠와 하나리츠, 이지스밸류리츠, 이지스레이전스 리츠, 마스턴 페리미어 리츠, D&D 플랫폼 리츠까지 모두 6개 리츠가 참여를 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소개해보면 가장 이제 관심이 쏠렸던 것은 이제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입니다.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IR을 많이 참여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크리스탈 파크 리파이낸싱이 아주 큰 하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관심이 쏠렸고요. 애초 이제 7월 말에 리파이낸싱 마무리되어야 했지만 현지 대주단과의 협의가 길어지면서 연기되어 왔고, 특히 그간 이제 마스턴 투자운용 AMC인 마스턴 투자운용도 리파이낸싱 계획과 관련해서 주주들에게 제대로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주들의 이제 원성이 컸던 곳입니다. 차일피일 미뤄지던 리파이낸싱 조건 협의가 마침내 마무리됐다고 이번에 IR에서 밝혔는데요. 대략적인 내용 살펴보면 전체 대출 금액의 약 64%는 고정금리로 연 4.99% 그리고 나머지는 변동금리로 최대 연 5.75% 수준의 리파이낸싱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이제 금리가 크게 올라가면서 이제 배당금도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의 대출금리가 고정으로 연 1.25% 수준이었죠. 이번에 리파이낸싱 계획에 밝힌 금리 수준과 비교하면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네, 그래서 실제 배당금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데 이미 올해 상반기부터 리파이낸싱 대응을 위해서 크리스탈 파크에서 유입되는 자금은 배당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 아울러 향후 3년 동안도 크리스탈 파크에서는 배당금을 수취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3년간 배당금은 크게 줄어들게 되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가 주당 305원을 배당했는데 네, 앞으로는 이제 167원, 176원, 158원 이렇게 이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조영민 마스턴 투자운용 리츠 부대표는 3년 동안 배당을 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는데 배당이 다소 줄더라도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엑시트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가기 위함이고 엑시트 후에는 원금을 회수해서 포트폴리오를 국내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할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만기를 연장하면서 이제 크리스탈 파크 같은 경우에는 2027년부터 이제 매각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만큼이나 관심을 끌었던 리츠가 한화 리츠입니다. 한화 리츠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중순에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약 한 달 반 동안 주가가 20%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번에 이제 편입하는 장교동 한화 빌딩의 규모가 워낙 큰 데다가 이번 자산 편입으로 배당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하나리츠에서도 이번 IR에서는 이 같은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장교동 하나빌딩의 편입 가격과 임차인 계열사 임대료 적정성 그리고 장교동 하나빌딩의 편입 효과를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고요. 채원 하나자산운용 리츠투자본부장 얘기를 들어보면 기존에는 계열사 자산 중에서 중소형 오피스 위주로 외형적인 성장을 한 다음에 육산빌딩이나 하나생명 서초사업과 같은 큰 자산을 담을 계획이었으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큰 자산을 담으면서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교동 하나빌딩을 편입하는 배경을 보면 하나그룹에서 리츠의 비전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이며 향후 추가적으로 그룹에서 개발하는 자산과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도 리츠 투자를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향후 배당과 관련해서는 연간 배당금을 주당 270원 수준으로 꾸준히 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하나리츠에 지급한 연간 배당금은 주당 289원 수준이었습니다. NH오런리츠 얘기도 또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NH농협 리츠 운용 같은 경우에는 NH오런리츠와 NH프라임 리츠 두 개 리츠를 운용을 하고 있죠. NH프라임 리츠가 이제 보다 빨리 상장을 했고 뒤이어서 NH오런리츠가 상장을 했는데 앞으로는 NH오런리츠 중심으로 상장 리츠를 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와 관련해서도 SPI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는데요. 우선 NH오런리츠와 NH프라임 리츠 모두 오피스 중심으로 투자한 리츠인데 전략이 어느 정도 이제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NH프라임 리츠의 경우 재간접 리츠이다 보니까 지속 가능성과 능동적인 운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NH 프라임 리츠와 NH 오런 리츠의 M&A 가능성도 이제 거론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 이번 IR에서도 NH 롱염 리츠 운용이 NH 오런 리츠를 대표 리츠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NH 오런 리츠는 이번 IR에서 NH 농협금융그룹이 인수하는 도니문 디타오 우선주 투자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도니문 디타오 같은 경우는 NH 농협 리츠 운용이 NH 농협금융그룹 계열사들과 힘을 합쳐서 인수한 자산이고 총 8,953억 원 그리고 평당 3,432만 원에 인수한 자산입니다. 현재는 DL 계열사들이 70% 이상 정도를 쓰고 있지만 2025년 말에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2026년 초부터는 NH농협금융그룹 계열사들이 전체 공간을 임차할 예정이고 NH오런리츠는 일종 수익증권 우선주로 약 3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은 NH투자증권이 수익증권을 인수하고 내년에 한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NH오런리츠가 자금 조달해서 인수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NH오런리츠는 이제 이같이 이제 NH농협금융그룹과 이렇게 시너지를 내는 어떤 전략을 통해서 자산을 추가로 편입하는 것 외에도 향후에는 사업 수요가 있는 전략적 투자자와의 협업을 통한 자산 매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 NH오런리츠는 작년에 이제 SI와 손을 잡고 센터포인트 강남 입찰에 참여한 바도 있죠. 앞으로도 이제 SI를 보통적 투자자 유치하고 NH오런리츠가 우선주를 투자한 형태로 자산 매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이제 NH오런리츠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산동에 위치한 지벨리 비저 플라자 입찰에 참여해 있고요. 이 지벨리 비저 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와 이제 리테일, 호텔이 이제 복합되어 있는 이제 자산이고 지난주 입찰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실시한 다음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NH오런리츠는 이제 올해 A1타워 인계를 매각하면서 첫 자산 매각을 했는데 이 A1타워 인계 매각에 따른 매각 차액을 이 특별 배당으로 12월 결산기에 반영해서 배당을 할 계획이고 따라서 12월 결산기 기준 배당금은 주당 200원 정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D&D 플랫폼 리츠도 있었죠. D&D 플랫폼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동 M빌딩 투자 구조와 효과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부분을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D&D 플랫폼 입장에서는 중요한 자산 편입이기도 하고 사실 지난 9월에 삼성증권에서 주관한 IR 행사에서도 이 관련 내용을 밝혔는데 그 당시와 비교하면 이제 대출 금리가 그때는 이제 확정이 안 돼 있었는데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올인 코스트 기준으로 4.45% 정도 예상된다고 밝혔고 또 투자 수익률 가정도 다소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D&D 플랫폼 리츠와 관련해서 주요 이벤트 중에 하나는 일본 아마존 물류센터 매각이 있고 그리고 명동 M빌딩 다음에 수송사케어 편입이라는 이슈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번 IR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지스 자산운용이 상장해서 운용하는 두 개의 상장 리츠, 이지스 밸류 리츠와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두 리츠는 IR 항상 되게 적극적인데 이번에도 이제 참여를 했는데 다만 이제 다른 리츠들이 리파이낸싱과 유상증자, 신규 자산 편입 등 여러 이슈가 많았지만 이 두 리츠는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같은 경우는 유증이 있었지만 최근에 마무리가 됐죠. 다만 이제 향후 투자 계획과 관련된 코멘트가 있어서 이를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전통적인 자산군이 70% 그리고 1인 가구 위주로 변화하는 주거 형태에 대응하기 위한 코리빙과 같은 대체 자산이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비중을 유지한 동시에 향후에는 시니어 하우징과 소형주거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로까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지스 밸류 리츠 같은 경우에는 코어 자산을 70%, 알파 자산 30% 가져가는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코어 자산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6% 이상의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배당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자산이고 그 외 다수의 플러스 알파 자산을 확보해서 주기적으로 매각해서 기본적인 6% 배당에 더해 추가 배당을 이제 지급하는 그런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장 시점에는 이제 100% 코어 비중이었는데 코어 자산 비중이었는데
2021년 말에는 76%까지 코어 비중이 줄었고 그 이후에 금리 상승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코어 비중을 다시 89%까지 높였다가 이제는 금리가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알파 자산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한 도심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판교나 강남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와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IR 행사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고맙습니다.